안녕하세요. zoning 매니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강 두 번째 시간으로 용도지역 지구구역 도시계획 시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주요 용어에 대해서 조닝부터 관련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용적률 올리고 매각 땅 장사하나 어떤 시가 용적률을 높이고 매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건폐율 60%, 용적률 250%짜리 일반 2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거 용적률 1000%까지 가능한 일반 상업으로 바꿔서 팔았나 봐요. 팔려고 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사를 쓴 입장에서는 이거 뭐 너네 공공이 땅을 사고 민간에 이렇게 팔아서 돈 벌려고 하는 거야? 라고 약간 비판적으로 보는 거고, 반대로 생각하면 뭐 시 입장에선 이 돈을 가지고 다른 기반시설 정비라든지 뭐 다른 공공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시는 우리가 시민을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양면적인 성격이 있는 그런 내용이네요. 옆에 거 보시면 여의도 한양아파트 최고 54층 금융특화 주거단지, 지난 시간에 35층 짓는다며 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뭐 35층은 아파트에만 적용되는데 이건 아파트긴 하지만 금융특화라고 하는 거 보니까 금융이랑 섞여 있는 지상복합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한을 받지 않고 더 높이 짓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튼 이거는 도시계획 개념에서 기존 개념과 다른 비욘드 조닝, 조닝을 이제 무시하고 간다라고, 넘어서서 간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인가 봐요. 이를 적용하면 주거, 상업, 공원 등 용도 구분 없이 자유롭게 복합 개발할 수 있게 된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도시계획 공부 필요 없겠네. 조닝 못하러 공부해. 라고 말하실 수 있지만, 그래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제3종 일반주거에서 일반 상업으로 종상향을 해주고 복합 용도를 도입해 준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용적률이 늘어난다. 그래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결국에는 어디서 어디까지 올라가는지도 기존 조닝을 공부를 해야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닝에 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뭐 비슷한 말이 헷갈리게 돼 있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지역, 모든 토지에 적용되는 거고, 여기다가 용도, 지구, 구역은 영어로는 오버레이, 여기 엎어 씌운다, 오버해서 레이한다, 오버레이 존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용도, 지구는 용도, 지역을 덮어 씌우는 거고, 용도, 구역은 용도, 지역뿐만 아니라 지구까지 포함해서 덮어 씌우는 겁니다.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용도, 지역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토지 이용, 용도 내역, 건축물의 용도, 그리고 밀도, 건폐 용적률 높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배웠으니까 이제 전문가죠. 이걸 제한해서 뭐 잘 살아보세, 뭐 쭉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잘 살아보세 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게 핵심입니다. 자, 우리나라 국토에 하나의 용도지역만 지정하자라는 게 요거의 목적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토지 전체가 범위고요. 성격은 기본 조닝입니다. 용도 및 밀도를 규제하고요. 중복해서 지정하지 못해요. 도시군관리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계속 얘기가 나올 텐데, 결국 최종적으로 이 땅이 어떤 땅이다 라고 결정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이다 라고 해요. 뭐 반대되는 개념으로는 도시군 기본계획이다 이러면 이건 좀 기본 마스터 플랜이라서 요걸로는 뭔가 확정이 되진 않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우리 재산권에 관계되는 것들은 대부분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에는 그래서 뭐가 있는데,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좀 복잡한데 일단 이 네 가지는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도관농자가 있어요. 도관농자가 뭐냐? 앞에 페이지 그림을 다시 가볼게요.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도시 지역이 있고요. 서울 같은데, 부산 같은데, 자연환경 보전 지역, 우리의 여가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보전해야 되는 뭐 설악산, 지리산 뭐 이런 데들 자연환경 보전 지역이 있고, 소는 누가 키울 겁니까? 소도 키우고 농사도 지어야죠. 농림 지역이 있고요. 이 농림 지역, 근데 요런 뭐 도시, 농림, 자연은 확실히 자기 특색이 있는데 그 중간에 낀 애들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애들은 관리가 필요해, 너는 관리가 필요해 라고 해서 관리지역이다. 그래서 도, 관, 농, 자 이렇게 네 가지 용도 지역이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면 뭐 우리 법에는 근데 그걸 더 세분화해서 나누고 있어요. 9개까지 법에서 나누고 있대요. 어떻게 나눠지는지 그 다음 단계에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지역, 요거까지는 또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관농자 다음에 주상공록,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주거, 주택 목적, 상업, 상업과 업무 목적, 공업, 공장 지어야지, 녹지, 우리 공원 필요한데, 이런 것들입니다. 주상공록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리지역에도
세 가지가 또 있네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은 그대로 이렇게 가는데, 보전 생산 계획, 요 제가 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관리지역은 앞에서 낀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그 낀 것들의 성격을 생각해 보면은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전관리, 이 어디에 가깝게 끼어 있느냐 이건데요. 보전은 자연환경 보전에 가깝게 끼어 있습니다. 보전이 필요한 자연환경 보전까지 가면 또 엄청난 규제가 될 테니까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니야 라고 하는 게 보전관리. 생산관리, 생산, 뭔가 소를 키울 것 같죠. 농림지역과 중간에 끼어 있는 곳이, 자, 농업, 임업, 어업 생산을 필요한데 농림지역 곤란한 경우가 생산관리. 계획관리는 남은 하나는 뭘까요? 네, 도시지역이죠. 도시지역, 언젠가 도시지역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앞으로 좀 관리가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기획관리입니다.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이렇게 세 가지가 관리지역에 있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도시지역에 있는 주상공록에는, 이게 도시지역은 여러 가지 활동과 재산권들이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시행령에서 더 자세히 나눠놨어요.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이 복잡한 것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여기 왼쪽에 있는 단어들부터 먼저 한번 보고 갈까요? 자, 주거지역부터 볼게요. 1종, 2종, 3종 어떤 게 높아요? 1보다 3이 높죠? 1보다 2가 높고 2보다 3이 높죠? 이렇게 갈수록 개발밀도 허용이 높아지고 용도 허용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전용, 일반, 준이 있는데, 전용 이것만 해, 이런 건 좀 제한이 강한 느낌이죠. 일반, 이게 우선이긴 한데 이걸 위주로 딴 것도 해. 준, 너는 이거에 준해서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어. 많이 풀어주는 느낌이죠. 이것도 이렇게 갈수록 뭔가 제한이 완화될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을 보면 1종 전용 주거, 1종, 2종 전용, 똑같은 전용인데 1종, 2종을 보면 단독 공동이죠. 그러니까 2종이 좀 더 밀도가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단독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은 전용, 우리 전원주택 같은 걸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2종 전용은 공동주택 중심의 양호한 주거환경. 이 전용에서 일반으로 건너뛰면 어떻게 되죠? 중심의 주거환경 조성, 양호한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거 위주, 앞에 거는 거의 주택만 짓는다. 근데 뒤에 거는 이거 위주로 옆에 뭐 그냥 뭐 슈퍼도 있고 뭐 동네에 뭐 이것저것 들어와야 되니까 이런 것까지 같이 한다라는 게 전용에서 일반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고요. 1종, 2종, 3종에 갈수록 저층, 중층, 고층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종 주택 가면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준주거는 주거랑 상업의 그 중간에 있는 지역, 주거 기능의 상업의 업무 기능을 보완한 지역이 준주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거 지역은 이렇게 올라갈수록 용도 밀도 제한이 완화됩니다. 상업 지역도 비슷한 말들이 있네요. 중심, 일반, 근린. 이제 중심, 왠지 다운타운 느낌 나죠? 도심, 부도심, 상업 업무 기능 확충. 우리 뭐 도심, 여의도, 종로 이런 데가 중심 상업이고요. 일반 상업 및 업무 기능 담당, 백화점 있는 데들 약간 이런 느낌이 나네요. 좀 뭐 백화점과 큰 마트들이 있는 일반 상업. 여기보다는 조금 작지만 어쨌든 굉장히 큰 시내들, 시내라고 하죠. 근린 상업은 근린 지역, 우리 동네에도 있는 여러 마트들 이런 데 있는 데들이 근린 상업. 유통 상업은 유통 기능, 유통하고 물류하는 데들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쪽은 위로 갈수록 근린하고 유통은 뭐 비슷한 수준이겠지만 일반 중심으로 갈수록 제한이 완화될 겁니다. 그 다음 공업지역 전용, 일반, 준이 있어요.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느낌 오니까 느낌이 전용은 왠지 공업만, 중화학, 공예성, 뭔가 약간 뭐 공예에 나올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전용, 약간 즐거지하고 떨어뜨리기 위해서 만든 이런 전용 공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공업, 환경을 저해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뭐가 좀 나올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환경에 크게 부담 없는 공업을 배치하는 거고, 중공업은 경공업, 주상 업무 기능 보완, 뭐 예를 들면 IT 기업 같은 거. RT가 아니죠. 네, 발음이 아주 저질인데 죄송합니다. IT 기업 같은 것들 이런데 준공업 지역에 와서 공업 활동을 할 수 있겠죠. 녹지적, 우리 동네 공원 이런 건데, 요것도 세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말이 관리적하고 좀 비슷하네요. 보전, 생산까지는 조금 똑같고 자연이 있어요. 보전, 자, 그렇죠. 도시 지역에 포함은 되어 있지만 자연환경과 비슷한 곳, 도시의 자연환경 경관 등을 보존하는 것이고, 생산은 농업적 생산을 위해서 개발을 유보하는 거. 그리고 뭐 도시농업 요새 많이 유행했잖아요. 유행하고 있잖아요. 자연녹지는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지만 제한적으로 개발, 그래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는 제한적으로 개발이 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녹지 지역 중에서는 가장 위랑 유사한 애가 자연녹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잡한데 여기 또 표까지 들여서 숫자 보면 이렇게 저도 약간 어지러운데 요거까지는 같이 보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도 지역에 있는 밀도 관리, 용적률 검폐율이 가장 기본이죠. 국계법, 국토계획법입니다. 국토계획법. 우리나라 도시계획의 기본이 되는 법률이고요. 서울시 조례. 이게 국토계획법에 다 하지 않고 지방별로, 지역별로 원하는 대로 규제를 다르게 해보세요 라고 이제 위임을 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정하는 것들이 이렇게 되었다 이겁니다. 뭐 이 숫자를 지금 다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주거지역, 뭐 아까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요 뉘앙스들을 보면서 한번 갈까요? 용적률 한번 볼게요. 서울시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전용에서 일반이 되니까, 여기 전용에서 일반이 되니까 용적률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120에서 150으로 뛰네요. 준이 되니까 더 올라가죠. 일반에서 준 되니까 더 올라갑니다. 1종, 2종, 3종 갈수록 용적률이 올라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또 이상한 게 있네. 건폐율이 왜 건폐율은 올라가는데 줄어들까요? 우리 일조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뭐 동간거리, 일조권 이런 것 때문인데, 높이층이 올라가니까 햇빛이 안 보여. 난 햇빛이 중요한데, 우리 햇빛이 다 중요하죠. 근데 안 보여 이럴까봐 좀 건폐율, 건축 면적은 좁히고 층수는 높여져도 돼라고 하는 게 요 건폐율이 줄어들면서 용적률이 높아지는 이런 규제가 보여주는 의미입니다. 상업적을 볼까요? 상업적, 유통하고 근리는 비슷하네요. 법에서는 유통이 조금 더 큰데 조례상으로는 600이 비슷합니다. 600씩 되고요. 일반 상업, 중심 상업으로 갈수록 올라가죠. 이 숫자들 전체적으로 주거지역과 비교했을 때 굉장히 높죠. 준주거가 주거에서 가장 높은데 400%까지 허용되는 데 반해서 일반 상업, 중심 상업은 1000%까지 허용이 됩니다. 이 4대 문화에 써 있는 거는 우리 4대 문화는 이제 서울의 기품을 유지하기 위해서 조금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는 구간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전용 공업지역이 가장 강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200 그리고 200 서울은 전용과 일반이 똑같네요. 국토계획법에서는 일반을 조금 더 높이 하고 있고요. 중공업은 이것저것 섞일 수 있는 곳, 그래서 보니까 준주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서울시에서는 부여했네요. 녹지지역은 50, 20, 용적률 50, 건폐율 20 굉장히 낮죠. 아주 건물을 짓더라도 최소한으로 지어라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지역을 보시면 계획관리지역이 조금 높긴 하지만 나머지 지역들은 다 최소한 수준으로 그 건물을 그런 관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농림 목적이든 자연환경 보전 목적이든 이런 걸 달성하기 위한 건물을 최소한으로 짓는 거를 목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제가 다음 시간에 이런 도시 계획 관련 지도를 쉽게 찾는 법도 설명을 드릴 텐데, 2강에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서울의 용도지역 지도예요. 이 용도지역 지도가 색깔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기본 색깔입니다. 기본 컬러링이에요. 그래서 노란색은 주거, 빨간색은 상업, 보라색은 공업, 초록색은 녹지.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세계적으로 사실 통용이 됩니다. 다 쓰진 않지만 보통 이렇게 써요. 서울을 보면 요걸 기준으로 좀 세분화를 쭉 해놨어요. 그냥 서울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냥 얘기를 해보면, 여기 종로에 빨간색 보이시죠? 여기 여의도에 빨간색 있고 강남에 빨간색 있고 이런데 상업 업무 중심적인 상업지역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성수동 쪽에 보면 보라색이 보이고, 구로 디지털 단지 이런 데도 보라색이 쭉 보이죠? 이게 공업지역이 되겠고요. 아파트와 여러 주거 지역은 서울에 두루두루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에 한강도 그렇고 둘러싸고 있는 녹지지역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영어로 오버레이 조닝, 엎어 씌운다. 자, 여기 국토계획법의 정의를 보면 쭉 앞에 이제 용도, 밀도 등에 대한 용도 지역의 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 거네요. 그래서 경관 안전 등을 위해서 도시군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입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정할 필요는 없어요. 일부만 지정하면 되고, 이 목적을 위해서, 이런 목적, 도시계획상 목적을 위해서 지정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지정하는 거고, 여러 가지를 덮어 씌울 수도 있어요. 다른 용도지구인데 또 용도지구 지정할 수도 있어요. 이것도 용도 및 밀도 규정은 동일합니다. 도시군관리 계획을 결정하고요. 용도지구에는 9개가 있어요.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보.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취한 개가 있네 해서 경고로 빵빵 눌렀더니 그걸 보고 취한 개가 특별히 막 이렇게 복통을 일으켰다라고 저는 이제 말도 안 되게 예전에 기술사 시험 준비할 때 외웠었는데 경고, 방방, 보치, 개특복입니다. 하나하나씩 볼게요.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외워도 돼요. 그냥 이런 지구들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경관지구, 제가 남산 앞에 살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남산 앞에 살고 있는데 이 남산 타워가 나의 삶의 희망이었어. 근데 이게 누가 여기다 건물을 짓는데 이러면은 나의 삶의 희망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안 돼. 라고 해서 경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각종 규제를 할 수 있는 지구가 경관지구. 고도지구는 경관지구랑 좀 비슷한 경우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아니라 고도. 이거 너무 높아서 산이 안 보여. 강이 안 보여. 이런데 고도지구를 지정해서 최고 높이를 규제를 합니다. 이 뒤에 뭐 산이 보이게 하고 싶나 봐요. 전라북도에서 고도지구를 지정했다고 하네요. 다음 방화지구, 방제지구가 있어요. 이거는 부동산원에서 쉽게 정리한 게 있어서 이거를 한번 볼게요. 네, 방화지구는 화재 발생 시 폭발 유독가스 등으로부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 쭉 해서 안전하게 화재를 방지하자 이거고, 방제지구는 피해가 우려 예방, 재해로부터 예방을 하는 지역입니다. 시가지 방제지구는 건축물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것, 자연 방제지구는 해안변이나 이런데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 내에 건축하려면 방화지구는 핵심 불연제죠. 불연제, 불에 안 타는 재료로 하고, 방제지구는 재해 장애가 되는 건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한눈에 정리하면 방화지구는 화재 위험 예방, 방제지구는 자연재해 예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화지구, 방제지구고요. 다음 용도지구 취락지구입니다. 취락지구 말이 어려운데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을을 왜 지구를 굳이 설정해? 라고 하는 경우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에 마을 정비를 위해 지정된대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용도적 할 때 봤던 녹지, 관리, 농림 이런 데는 아무래도 도시 지역에 비해서, 혹은 녹지는 도시 지역이지만 개발이 되게 제한이 되죠. 자연환경 보존 이런 데는 개발이 제한됐는데 원래 여기 사람이 살고 있었어. 마을에 조그만 지역이지만 사람이 살고 있는데 뭐 하나 하려고 하면 우리 집에 뭐 화장실 고치려고 해도 뭐 엄청 허가 받고 힘들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마을을 정비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그 지구를 하나 덮어 씌워주는 것이 취락지구입니다. 두 가지 종류가 있대요. 자연 취락지구가 말씀드렸죠. 집단 취락지구는 우리나라의 규제 중에 끝판왕 중에 한 명인 개발 제한 구역, 끝판왕까지는 아니고 뭐 우리 100층까지면 99층 왕 정도 될까요? 네,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 살고 계신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허용하는 지구가 용도지구입니다. 개발진흥지구는 뭐냐? 이거는 왠지 단어에서 알 수 있을 거죠. 개발을 진흥하기 위한, 개발을 격려하는 지구래요. 나중에 저희가 지구 단위계 뭐 이런 것까지 보실 텐데 여기 나오는 거랑 동일합니다. 뭔가 개발하기 위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뭔가 개발을 하고 싶어 라고 할 때 여기 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건폐율도 풀어줄게, 용적률도 풀어줄게, 높이도 풀어줄게, 여기 도로도 깔아줄게 라고 하면서 개발해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종류는 뭐가 있냐? 관광 휴양이 목적이냐, 주거가 목적이냐, 유토기 목적이냐, 산업이 목적이냐. 주거, 아파트를 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산, 관, 특, 복 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근데 이것도 제가 굳이 보여드린 이유는 나중에 지구단위 할 때 나오겠지만 지구단위에 있는 도시 지역 외에 개발하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도 5가지 똑같이 구분하고 있습니다. 주거기능, 상업, 관광, 휴양, 복합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주요 용도지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경관지구는 경관보호 형성을 위한 거고, 고도지구는 도시 고도 이용을 위해서 최고 고도를 지정하는 겁니다. 최저 고도는 옛날에 있었다가 여의도가 사실 옛날에 최저 고도 지구였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요새는 누가 야 이것보다 낮게 지으면 안 돼 라고 굳이 얘기 안 해도 사람들이 거의 한계점까지 높이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최저 고도 지구는 필요성이 좀 약해서 사라졌습니다. 방화지구, 화재 예방, 방제지구, 재해 예방, 보호지구, 뭔가를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에요. 역사, 문화, 환경, 문화재 보호를 위한 거, 중요 시설물,
뭐 군사적인 이런 거 보호를 위한 거, 생태계 보호를 위한 거고요. 취락지구, 앞에서 말씀드렸듯 마을 잘 살아보세, 마을 잘 정비해보세라고 하는 게 자연 집단 취락지구가 있었고요. 개발진흥지구, 개발 잘 해보세요. 개발을 격려합니다. 주거, 산업, 관광, 복합, 특정 뭐 이런 거고요. 특정 용도 제한지구, 특정한 용도는 제한한다. 특정 용도 제한하는 거 뭐가 있을까요? 딱 생각나는 게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 유흥업소 이런 거는 제한하고 싶은 데가 있죠. 학교 주변이나 주택가 주변 이런 데는 특정 용도 제한지구를 걸어서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복합 용도 지구는 뭐냐? 두 가지 이상, 이 앞에 나온 것 중에 두 가지 이상 섞어서 하도록 하는 것이 복합 용도 지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 구역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구역은 맨 처음 그림 기억하시죠? 용도 지역 및 지구 요 둘 다 오버레이 하는 거예요. 둘 다를 다 엎어 씌울 수 있는 거고요. 용도 지구랑 성격은 비슷한데 용도 지구 위에 하나 더 엎어 씌운다는 점이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용도 지역 중 일부에 대해 지정하는 거고요. 반드시 할 필요 없고 역시 용도 지역 플러스 용도 지구까지 변경을 합니다. 그래서 용도 및 밀도 규제 중복 지정 가능하고요.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가 4 플러스 3개가 있어요. 4개면 4개고 7개면 7개지 4 플러스 3 뭐야? 라고 하실 것 같은데 이게 현재 법에는 5개가 있어요. 근데 요거를 없애고 플러스 3을 하겠다고 국토부에서 2023년 1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4 플러스 3개라고 적어왔습니다. 일단 기존에 있던 4개부터 볼게요. 개발 제한 구역. 아유, 제가 말이 헛나오네요. 죄송합니다. 흔히 그린벨트라고 우리가 많이 언론에서 통칭을 하는데 서울 주변에 이렇게 쭉 둘러싼 거 보이시죠? 서울이 쭉쭉 확산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서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막 경기도를 다 서울이 될 것 같아. 이래서 그러지 말고 서울 이렇게 확산 여기 안에서 해서 여기 환경도 보존하고 우리 도로나 철도 같은 것도 좀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해보자 라고 이렇게 도시 확산 방지와 환경 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들이 그린벨트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수산자원 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구역이겠죠. 여기 바닷가에 쭉 위치해 있고 여기는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해수부 장관이 관리하는 용도 구역입니다. 다음 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은 도시 내 양호한 산지를 보존하기 위해 지정됩니다. 그래서 공원 같은데 공원까지 하기에는 너무 뭐 공원으로 공원 만들기에는 좀 여건상 안 되는 곳들을 대해서 길게 여기는 공원 같은 기능을 하는 곳이야 라고 지정해서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그런 곳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화 도시가 되는 곳을 조정하는 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 여기 뭐 A가 쭉 있는데 이 동네에 뭔가 도시가 이렇게 또 생기려고 해. 그러면 여기 막 도로 이렇게 1차 여기 도로가 여기 4차선으로 가다가 여기 2차선으로 여기 8차선 도로가 있다가 죄송합니다. 형설사. 여기 되게 기반 시설이 넓게 가다가 여기 4차선 도로만 필요한데 중간에 막 논밭이 있어. 그러면 좀 애매하잖아요. 도시는 어쨌든 뭐 상하수도 시설도 그렇고 도로 시설도 그렇고 도시가 예쁘게 이렇게 좀 이렇게 경계가 형성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 밖에 있는 지역들은 좀 나중에 개발하세요 라고 약간 찜해 놓는 게 시가화 조정구역에서 한 5년에서 20년 정도까지 좀 이따 개발하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용도구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용도구역은 입지규제 최소구역 드디어 나왔네요. 입지규제 최소구역 무슨 말일까요? 입지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다. 아무튼 한마디로 네 맘대로 해봐. 지역경제 활성화를 네 맘대로 해봐 라고 해서 뭔가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이런 건데요. 확실하게 풀어주겠다 라고 했는데 잘 안 풀어졌나 봐요. 확실하게 풀어줬다 해서 잘 안 풀어진 경우가 많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2023년 1월에 도시계획 혁신방안이라는 걸 내놓으면서 공간혁신구역 3종 혁복입 혁대를 복에 졸라맸더니 입이 막 이렇게 튀어나왔다. 그래서 혁복입 이렇게 저는 외웠는데 혁복이 3종 세트를 도입했대요. 도시혁신구역 토지의 용도와 밀도를 자유롭게 계획해보세요. 복합용도구역 복합용도 계획을 적용해서 용도적 변경 없이도 다른 용도 지역의 위주로 있는 시설 뭐 예를 들면 공업지역에 주거상업지역 시설도 설치해라. 이런 게 복합용도구역. 그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 입체 복합구역. 이거 도시계획 시설을 뭐 안 되는 것들도 설치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건데 도시계획 시설이란 말을 저희가 아직 안 배웠어요. 바로 다음에 배웁니다. 아무튼 그 뒤에 배우는 도시계획 시설을 여러 가지를 제한 없이 설치하도록 해주겠다라는 혁복입
3종 세트입니다. 그래서 이게 화이트 존, 이런 기존에 있던 것들, 입지 규제 취소 구역이 대표적인 건데, 기존의 용도 지적제의 그런 규제를 탈피해서 마음대로 해봐, 이런 거 왜 만들었을까? 이거 우리나라만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제가 미국 기사 몇 개 갖고 왔는데, 캔슬 조닝 다 없애버려. Can the US housing crisis be fixed by abolishing zoning? 이거 조닝 다 없애버리면 주택 가격 문제 해결될까? 뭐 아무튼 얘네도 다 조닝 없애볼까? 라고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없애지는 않고 있고, 어쨌든 뭔가 좀 완화되고 유연하게 만드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경은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예요. 기존 조닝제가 경직적이고, 그러다 보니 주택 공급이 안 되면서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 뭐 지역 경제도 침체되고 도심도 황폐화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옛날부터 이런 논의들, 도시계획 학계에서는 논의가 되었대요. 컴팩트, 시티, 뉴어바니즘, 대중교통 중심 개발, 이런 게 70년대 이후 계속해서 논의가 되었대요. 그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복합개발, MXD라고 하는데, 주거, 상업, 산업 등 여러 용도를 복합적으로 개발해라. 밀도 제한 완화, 건폐 용적 높이, 이런 우리 배웠던 밀도에 대한 것들 제한을 대폭 완화해라. 행정 특례도 줘라. 국공유 재산도 뭐 저렴하게 임차 혹은 무료로 임차하고, 세금 부담도 완화해줘라. 절차적 제한, 강화된 위원회 심의는 해야 된다. 위원회는 심의 갑자기 강화하지? 라고 하는데, 여기 특혜를 줄까봐. 어떤 사람한테만 너무 특혜를 주는 건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특혜 시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도 하고, 또 이런 제안도 또해요. 저렴한 주택 공급을 해라. 이런 목적이 있었으니까 개발할 때 돈 되는 것만 짓지 말고 좀 싼 것도 줘. 임대주택 줘. 우리나라는 입지기대 최소구역 같은 경우는 주택 중 30%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라. 이런 제안을 두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뭘까요? 옆에 있는 이런 게 기대효과예요. 일본의 로pon기 시스라는 침체되어 있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걸 이렇게 쭉 풀어주면서 엄청 화려하게 개발돼서 도시가 잘 정비되었다라는 얘기. 이거 싱가포르 저번 시간에 봤었던 마리나베이 이런 거죠. 주택 공급도 확대되면서 주택 공급 가격이 안정되고,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도시 확산 방지, 교통량 축소, 생활 편의 증대. 우리나라에 이런 거 없어? 있어요. 우리나라 정책은 이미 다 있습니다. 정책이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정책적인 툴은 우리나라가 이미 되게 훌륭하게 이미 다 갖춰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나라 툴이 뭐가 있느냐? 국토계획법에 따르면 입지규제 최소구역, 이런 게 있었고 지금도 있고, 이게 좀 더 업그레이드 돼서 3종 세트 협보기부로 대체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도시민 공공주택 복합지구, 2020년에 국토부에서 뭔가 도심에 엄청나게 주택 공급하겠다라면서 각종 규제를 완화하는 3080 대책을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이거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한 규제 완화 지구가 있는데, 여기 또 화이트존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건축법에는 뭐 엄청난 새로운 건축의 개발, 발전 뭐 이런 걸 위해서 특별건축구역이라고 해서 이런 밀도 규제를 패싱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을 도입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 하나 볼까요? 이 화이트존에 대한 기사인데요. 아까 봤던 도시혁신구역 3종 공간혁신을 도입했다라는 국토부 기사입니다. 현행 도시계획 체계는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이라서 용도와 밀도를 엄격하게 구분해 운영하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바꿔보자.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혁신구역이 있는데, 도시 규제 없이 창의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도시혁신구역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토지 건축에 용도 제한 두지 않고 용적률, 건폐율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볼게요. 도시군 계획시설. 도시군 계획시설을 봐야 되는데, 도시군 계획시설을 이해하려면 기존의 다른 개념부터 조금 이해하면 이야기가 좀 더 편해요. 기반시설, 영어로는 뭘까요? 기반, 인프라, 시설, 스트럭처. 인프라스트럭처, 우리가 인프라 하는 것들이 기반시설인데, 도시 주민의 생활이나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입니다. 국토계획법에 나와 있는데요. 7개 종류가 있대요. 저는 교공, 유공, 방부환이라고 했는데, 교공, 유공, 방부환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교공, 유공, 방부환이라는 게 있는데, 예시를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교통, 도로, 철도, 교통시설이죠. 공간이니까 광장이나 공원. 유통, 공급시설은 수도, 전기, 가스, 이런 유틸리티 시설. 공공, 학교나 공공청사. 방제, 불 나는 거, 이제 물
홍수나는 것 대비하기 위한 하천 정수지 방화 설비, 보건위생, 병원이나 장사장, 화장장, 환경, 하수도, 폐기물 처리. 교국유공 방부원 7개 군이 기반 시설인데요. 그럼 공공시설은 뭐야? 왜 이렇게 말장난 하는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죄송합니다. 공공시설은 공공용으로 하는 시설이에요. 공공용. 공공용이라는 건 뭐냐? 저만 궁금할 수 있는데 전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공용하고 공공용은 조금 다릅니다. 공용은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하는 거. 예를 들어 뭐 군부대에 있는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사용하는 거. 뭐 시청 건물에 공무원들 근무하는 공간 이런 것들은 직접 사용하는 거죠. 공공용은 뭐냐면 도로, 하천 이런 것처럼 이제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거, 모두를 위해서 찜해놓은 시설들이 공공용.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는 거는 도로, 공원을 불특정 사수가 사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그러면 도시공개시설이 뭔데? 그래서 뭐냐고. 기반시설 중에서 공공성의 필요성이 인정돼서 도시공관리시설로 결정한 시설이다. 기반시설이면서 공공시설인 것들이 그래서 너는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공식적으로 임명합니다 한 게 도시공개시설이에요. 국토계획법에 근거를 두고 있고요. 기반시설 중 공공성이 인정된 시설을 공식적 절차를 통해서 법적으로 인정했대요. 그래서 왜 하느냐? 나 안 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원칙적으로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대요. 그래서 뭐 도로든 공원이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도시공개시설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주차장 이런 거는 뭐 사립 주차장 많이 보셨죠? 뭐 개인 주차장 이런 거 있잖아요. 공공공지 이런 것들은 굳이 도시공개시설로 꼭 결정은 안 해도 된다. 하지만 원칙은 도시공개시설로 결정해야 된다는 거. 원칙은 필요성은 장래 필요한 시설을 적게 확보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여기 도시를 지을 때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죠. 사람이 살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A지역이 있고 B지역이 여기 신도시가 개발될 거예요. 여기 도시 이렇게 삐까뻔쩍한 도시가 있고 B지역은 새로 지을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땅을 갖고 있어요. 여기 땅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있는데 여기 땅이 있어요. 땅 좀 있었으면 좋겠다. 땅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헛소리해서. 어쨌든 이제 B지역이 신도시가 개발되려고 하는데 지금 개발은 안 돼 있어. 개발은 안 돼 있는데 언젠가 개발이 될 거야. 좀 있으면 개발된다고 하고 있어. 그러면 이게 이렇게 여기에 나중에 A에서 B로 B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A지역을 출퇴근도 하고 여기 뭐 물건도 사러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뭔가 도로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내 땅이니까 여기 제가 뭘 짓고 싶어요. 여기 뭐 지으려고 해. 나중에 근데 여기 국가에서 보니까 여기 지자체에서 A시에서 보니까 여기 뭔가 이 사람이 제가 뭐 여기 하면 나중에 여기 제가 여기 건물 딱하니 지어놓고서 여기 내 땅이니까 아무것도 못해 라고 하면 이렇게 도로가 꺾이거나 혹은 이 건물을 다 철거하고 이 도로를 지으려면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A라는 지자체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 도로라고 결정을 해놓는 거예요. 넌 내 거야. 여기 도로라고 찜을 해놓는 거예요. 여기 이 도로라고 찜해놨는데 그러면 제가 이 땅을 반드시 지자체한테 팔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찜해놓은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될 것 같긴 하지만 지금은 제가 정해진 용도, 뭐 정해진 그런 허용 범위 내에서는 제가 제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언젠가는 도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도시군 관리계획서로 여기는 도시군계획시설이다, 도시군계획시설 도로다라고 지정해 놓으면 굉장히 행위 제한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왜 하는 거냐? 시간 공간적 조화. 언젠가 이게 됐을 때 바로바로 이게 쭉쭉 공간 예쁘게 시간 바로바로 뜰 수 있도록 재정 지출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도시공개 시설이 있냐? 엄청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삼성중앙역 주변을 갖고 왔는데요. 제가 도시공개 시설 중에서 공원을 찍어봤어요. 공원. 여기 뭐 이렇게 파란 데들, 위성사진으로 파란 데들은 공원이죠. 공원으로 이 왼쪽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위성사진으로 봐도 비슷한 곳에 녹지가 있는 것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볼 토지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예요. 근데 이 도시공개 시설 중에 하나만 더 볼게요. 장기 미집행은 뭐냐? 장기 미집행이란 말, 도시공개 시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법한데 정부가 찜해놓고 10년 동안 사업을 안 해. 이러면 나는 이 땅에서 뭐 하고 싶은데 정부가 뭐 사업한다고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 해.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라고 해서 뭔가 다른 완화된 장치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왜 하냐? 사유재 상권의 과도한 제한을 완화하기 위해서예요.
원래는 우리나라 그냥 했어요. 옛날에 그냥 찍어놓으면 내가 하든 말든 언젠간 할 거니까 기다려 라고 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99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결을 내렸대요. 토지의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아무 보상도 하지 않으면 너무 과도하다 라고 해서 뭔가 조치를 마련하세요 라고 해서 국회에서 국토부와 함께 법을 마련했죠. 그래서 국토부가 마련한 방안은 10년 경과 시 토지 매수 청구권, 지목이 대지라는 경우, 그러니까 뭐 논밭이 아니라 땅인 경우에 나 이거 사주세요. 사업 안 할 거면 지금 사, 내 땅 사 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 토지 매수 청구권이 생기고, 10년 경과하면 20년이 지나면 아예 그 지정한 것 자체가 효력이 정지가 돼버려. 그래서 내 땅을 맘대로 원래 용도 지역의 규제 안에서 제 땅을 맘대로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게 2000년도에 이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그 전에 뭐 1960년대 지정된 거는 2000년도가 됐는데 갑자기 이걸 다 풀린다고 하면, 다 풀리면 뭔가 혼란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1999년 이전에 결정됐던 거는 2020년이 되면 한꺼번에 효력을 정지하겠습니다 라고 해놨대요.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2020년이 가까워질수록 지자체 뭐 애가 타는 거죠. 나 이 땅 여기 옆에 공원이라고 지정을 했는데 공원을 안 만들었어. 근데 이제 이게 풀리면 이 사람들이 막 여기다 건물 짓고 이렇게 하면은 우리 주변에 공원들이 막 없어져. 이런 우려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유명했던 또 사례인데, 한겨레 기사입니다. 고승덕이 이전에 뭐 교육감 선거에도 나오셨던 유명한 분이시죠. 고승덕님 부부가 용산구에 237억에 이촌 파출소 공원 땅을 매입을 추진하셨대요. 그래서 뭐 파출소 공원 땅? 파출소인데 공원 땅이야? 근데 파출소인데 어떻게 공원이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밑에 설명이 되어 있네요. 99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군객시설, 장기 및 집행 도시군객시설이 2020년에 해제된다 이런 거잖아요. 도입되면서 도시계획상 공원을 지정만 했고 지자체가 20년 이상 사들이지 않는 부지는 2020년 7월에 공원에서 자동 해제된다. 자동 해제됐는데 이 땅을 사놨어. 공원으로 아무것도 뭐 안 될 거라고 해놓은 땅을 사놨는데 나중에 이게 개발할 수 있는 땅이 되네. 그렇게 하니까 이분들이 42억원에 매입했던 땅이 237억 원에 팔리게 되는, 실제로 이렇게 되는지는 기사에 나와 있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렇다면 이분은 엄청난 차익을 거두게 되는 그런 걸 보실 수가 있겠죠. 장기 및 집행 도시군객 시설이라는 거는 이렇게 되는 거고, 20년이 지나면 효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부 지자체가 찜해놓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 개발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한 뼘이면 한 17cm 되나요? 대단합니다. 한 뼘도 포기 않고 지켰대요. 밑에 그림만 볼게요. 서울시 장기 및 집행 도시계획 공원, 도시계획 시설로 지정된 공원이 118제곱킬로미터가 있었는데, 공원 실제 조성한 게 24.5를 조성을 했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우리가 앞에서 좀 배웠었죠. 용도구역으로, 공원까지는 아니지만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는 용도구역으로 69제곱킬로미터를 지정을 하고, 또 국립공원이 있는데 국립공원 안에 있는 거는 어차피 국립공원이니까 괜찮지라고 해서 한 뼘도 포기하지 않고 지켰다고 합니다. 네, 감사하네요. 네, 오늘 여러 가지 것들 알아봤는데요. 질문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제 메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